네, 언제나 감격스러운 우리의 애국가입니다. 이 애국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애국가를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국민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과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인분들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하셨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힘쓰는 자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님들, 애국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묵념. 바로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진실은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편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실이 하나둘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긴 시간 싸워주신 우리 애국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내일이 개천절이어서 내일도 저도 국민 저항권을 꾸준히 행사하는 한 국민으로서 내일 다 총직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내일 5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서울시의회 오늘과 같이 내일도 개천절날 저의 국민 저항권을 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회를 연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밤부터 이제 어떤 내용으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나 자료를 찾던 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을 받기 바로 그 전 1월달 2017년 1월달에 이제 대담을 하셨죠.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이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제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죄송해서 그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2016년, 2017년도에 저도 박근혜 대통령님에 관한 각종 루머들을 믿었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었고, 그 당시에 정부의 발표와 귀를 닫았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2017년 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제 밤에 그 인터뷰 내용을 차분하게 보게 되었고, 그 내용 속에서 정치인 박근혜 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들 다 똑같아. 자기 돈만 벌려고 하고 명예만 쫓고 권력만 누리려고 하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 누가 나라를 정치하든 다 똑같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과는 정말 다르셨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각종 루머까지 쏟아져 내렸던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그 악성 루머들조차도 그 루머를 내놓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것조차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태극기를 드셨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태극기를 드셨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나온 국민이다. 2016년, 2017년도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국민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나온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태극기를 드셨던 애국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자유민주주의 수호고 법치 수호인데 왜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그만 꺼내라. 이미 정리된 과거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그만 외쳐라 하는 정치인을 왜 따르십니까? 그 당시에 왜 태극기를 드셨는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태극기를 드신 분들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 수호를 위해 태극기를 드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아직도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정치인들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 자들이 하는 것은 다 위선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일 87차의 1인 시위 때는 그때 인터뷰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지막 멘트를 5분 정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군의 날 연설 중에서 제가 저번에는 마지막 연설의 5분을 들려드렸고 오늘은 첫 시작의 5분의 연설 내용을 들려드릴 건데요. 문재인이 또 국군의 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애국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군의 날 어떻게 대못을 박았는지 여러분들께 이 연설을 듣고 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님의 앞에 부분 연설을 5분가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국 제68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의 조국 수호를 위한 길에 기틀을 닦고 기여해 오신 창군 원로와 참전 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를 위해 애국심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세계 각지에서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는 해외 하병부대 장병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창군 이래 지난 68년 동안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정된 삶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경제성장과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조국을 든든히 수호해 왔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위험 지역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68년 전 건군의 주역이던 주역들이 간절히 바랐던 정예 강군의 꿈이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의 오늘의 큰 자긍심을 느끼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금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무수단, 노동, 스커드, SLBM을 연이어 발사했고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 9일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 5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달려있는 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힘들고 고된 병영 생활이지만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여러 장병들이 앞장서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장병들과 군을 믿고 신뢰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절단하는 삶의 최고의 기로에 섰을 때도 동료와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군으로 복귀하고 제대를 연기한 그 정신을 믿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DMZ 지뢰 도발 등에서 보여준 장병들의 그 위대한 애국심 앞에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가 절로 나오는, 이렇게 연설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행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시죠. 여러분, 혹시 연설에서 딱 귀에 딱 들어오는, 문재인과 비교해서 들어오는 단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부분에 주한 미군 장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주한 미군 장병을 넣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에 반해 문재인 또 국군의 날 종전선언. 진짜 지겹습니다. 지겨워. 아니, 대한민국의 제1순위 안보 위협자는 문재인입니다. 제1순위 안보 위협자. 맞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도 아니지만. 맞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그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다. 정신승리입니다. 이자는 맞습니다. 핵 없는 대한민국이 지금 안전하답니다. 국방이 아주 튼튼하답니다. 안보가 아주 완벽하답니다. 지금 북한에 핵 있고 대한민국에 핵 없습니다. 이 정신승리자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두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맞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파면하라. 안보 위협 1순위 이자는 계속 종전선언을 말하고 있고, 유엔 가서 종전 BTS 데리고 가서 한다는 소리가 또 종전선언이고, 이자가 쓴 논문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아유, 미쳤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폐지해야 된다는. 억지입니다. 정말 안보
위협 제1순위인 자가 어떻게 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지 당장이라도 내려와야 될 자입니다. 이 자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국민 여러분 정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걱정스럽습니다. 국군의 날 이 문재인이 얼마나 또 이자가 가장 제일 잘하는 거 쇼! 또 쇼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서 이자가 쇼를 하기 위해 3년 전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에 일부 유가족은 쇼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행사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직 장병 유족들은 사고 이후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 등에 대해서 사장과 헬기 제작사인 KAI 측이 관리상 과실은 물론 결함이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해 장병을 순직에 했다면서 제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올렸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이 유족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항의를 해 오셨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검찰이 김 전 사장을 무혐의로 처분을 하자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가족들을 자기 쇼에 참가하라고 부른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문재인이 국민 앞에서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그 쇼에 와달라고 유가족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 죽인 자들 3년 내내 진상규명도 하고 있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국군의 날 그 축하 행사에 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제로. 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연평도에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 초청해 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두작전 북대지랑 백두산에서 웃으며 사진 찍은 사진 팜플렛을 그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비일가상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에서 토를 했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하고 손잡은 사진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다. 미친 새끼요. 정말 보통 사람 이하인 이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그 마리논 유족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끝까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우리 조카 같은 억울한 희생 장병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그래야만 이제 이름이 재우인가 봅니다. 그 조카의 이름이 우리 재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IA가 제작한 마리노는 사고 한 달여 동안 허용치 이상의 진동으로 인해 운항도 못하고 9차례 KIA 현장 장비 후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했다가 수초 만에 상공에서 헬기 주 날개가 부러져 날아가고 루터 축이 끊겨 통째로 날아가는 사고로 추락했습니다. 그 사고로 5명의 장병이 즉사하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검사가 5명이 바뀌고 기소를 미뤄온 검찰은 기계 결함이 멸악한 헬기 제작사인 KIA의 과실에 무혐의로 순직 장병의 부모 형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문재인은 현충일에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임무에 충실히 임하다 순직한 아들을 애국자라고 말했지만 무엇이 세상을 떠난 장병의 넋을 달랠길이며 대한민국의 정의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족분께서 말만 이분들이 애국심이 투철한 장병이었다 말만 하지 말고 이 사건 진실 규명하고 이거에 결부된 자들 마땅한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국군의 날을 맞아서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대통령과 가짜로 하는 척 하는 자의 행보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진심을 다해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셨고 정책을 펴셨는지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시간에 우리 애국시인 빈손 시인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네, 정신적 지주 우리 빈손 시인님의 이제 애국시 요즘에는 할 말이 이제 정말 더 많아지셔서 이제 긴 장문의 글로 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다 잘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것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왕과 비교해서 지금의 시국과 빗대어 좋은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바로 우시야 왕이라는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를 했었던 이 우시야 왕을 빗대어서 우리 빈손 시인님께서 좋은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시야 왕의 종말. BC 791년에서 739년 재위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간 고대 유다 국가를 통치한 우시야 왕. 그는 치세 초기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성군이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정치, 경제, 종교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권력이 막강해지고 천하의 만백성이 우러러 보니 그는 교만하여져서 왕권의 위력과 부유와 권력의 독점과 국가 모든 경제권을 독점하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급기야 성직자만 할 수 있는 제사, 집례를 감히 최고 통치자라는 특권 의식으로 자행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방이 하늘을 찔러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분향단에 감히 개입하였다. 이에 불의를 행함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하고 정의롭고 폭정 정부에 겁먹지 아니하며 악한 권력에 아부하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 80명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길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항변하기를,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니 당장 멈추시오. 그리고 즉시 이곳에서 나가시오. 부르령은 온 성소가 흔들렸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감히 성직자가 최고 통수권자에게 도전한다 생각했고 종교가 정부에 개입하려 한다. 성직자들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하수인으로 자신의 비유나 맞추는 하위 조직으로 여겼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불같이 분노하여 성직자들을 핍박하고 종교를 깔아뭉개며 종교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교회를 강제 철거시키고 예배를 방해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종교가 움직이게 명령하며 신앙인들도 부와 다르듯 다루었다. 이에 신이 놓아여 분향단에서 저주가 내려와 우시야 왕의 이마에 천벌 괴질이 붙었고 급속도로 온몸 전체에 번지기 시작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썩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개지고 신체 구석구석에서 진물과 역한 냄새와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왕위에서 탄핵을 당하고 왕궁에서도 쫓겨난 후 구석진국 외딴곳 별궁에서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죽기보다 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다 쓸쓸히 죽어갔다. 이러할 찐데 국방, 외교, 경제, 정치, 문화, 국격까지 망쳐버린 얼빠진 정부와 최고 권력자와 거기에 빌붙어 공생하려는 기생충 같은 무례하고 시건방진 무리들의 종말이 어떠하겠는가. 참으로 두렵고 두렵다. 참으로 처절하고 처절하다. 참으로 비참하고 비참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악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반역과 망국과 역적과 미국의 반도를 버리고 돌아서라! 받을 재앙에서 벗어나라! 신의 칼날이 그대들 코앞에 있다. 단 한 번의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별궁은 이미 완성되었다. 불행한 입주자가 되지 마라. 우시야 왕의 참혹함을 다습하지 말라. 2021년 10월 2일 빈소. 네, 지금 문재인의 별궁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빈손 시인님께서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애국 시민들의 잘 안 보여. 큰 걸 봐야 돼.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만한 걸 봐야 돼. 이만한 걸. 우리의 손으로 뽑은 훌륭하신 대통령님을 아무 죄 없이 사기로 탄핵하고 불법으로 헌법재판에서 탄핵시킨 자들 별궁이 준비되어 있고 이 유시아 왕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피의 기도로 눈물로 정말 몸이 안 좋으신 중에도 이렇게 국민을 깨우고 또 이렇게 악한 자들 정말 1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글을 써주시는 우리 빈손 애국시인님, 공술의 공수거,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제가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이 찰나 같은 이 인생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도 이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짓 앞에서 아무리 큰 돈 1000억을 제가 거짓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재산에 쌓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그거 남겨주면 자식들 싸움이 납니다. 호로 자식 만듭니다. 네, 여러 봤습니다. 많은 재산 물려주고 간 집안 잘 되는 거를 못 봤습니다. 네, 이렇게 공술의 공수거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빈손 시인님 매주 이렇게 좋은 글을 적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지금 준공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블랙아웃으로 공장이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 준공이 그런 경제적 어려움도 직면해 있지만 그 준공의 그 사상 교육이 지금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뉴스 이런 것도 공영방송이 이런 거는 또 잘 내보내네요. 공영방송에서 지금 준공의 사상교육 실태를 알려주는 방송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고 시진핑 사상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짧게 알려드리고 오늘의 1인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교육 과정에 시진핑 사상을 넣어 학생들을 무장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이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시대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단속 반원이 강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선생님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냅니다. 벽으로 몰아붙이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훈시를 늘어놓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에서 벌어진 과외 단속 현장입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은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했고 해외 규제도 못 쓰게 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내는 이념을 통제하려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교육도 이른바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인 시진핑 사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시가 초등학교 영어 시험을 폐지하고 시진핑 사상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더니 아예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의 두뇌를 무장해야 한다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재에 시진핑 사상을 넣기로 했습니다. 내년 당대회를 앞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사상 통제와 우상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홍콩 일간지 명보는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 사상이 모든 교과서에 기재됐다며 당시와 같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최근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 부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재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당국의 집중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9조 원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네, 지금 영어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준공.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공산당들은 우리 국민들을 우매하게 해서 자신들이 하는 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거랑도 부합하죠. 근데 면목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교육을 없앤답니다.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포장을 잘하는지, 사교육비가 줄어들면 출산율이 높아지는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사교육을 없애고 있습니다. 누구가 이거를 잘 따라하죠? 시진핑 사상을 한 15가지로 보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모든 형태의 작업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보장한다. 나라의 주인인 인민들과 함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따른다.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한다. 네, 이렇게 실제적인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말도 해놨고,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생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발전의 1차 목표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민생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1차 목표랍니다. 이 시진핑이. 그래서 가진 자들한테 거 다 뺏어다가 못 사는 애한테 나눠준답니다. 듣기는 참 좋습니다. 네, 북한의 김일성도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어다가 공산당들 당원들만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게 만들고. 이렇게 공산사회주의자들은 포장을 잘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정책, 지구의 생태 안전에 기여 정책을 통해 자연과 공존한다. 여러분 멋있죠? 말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지구 생태 안전에 기여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 이러면서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강원도에 멀쩡하게 잘 자라는 잣나무들, 30년 된 나무들 다 베어버렸어요.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탄소를 흡수 많이 못한다고 저탄소 하면서 원자력 발전 멈췄습니다. 태양광. 예, 똥양광 됐죠. 똥양광. 태양광 발전판에 갈매기들이 똥 싸가지고. 네, 에너지 환경 말하면서 저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진핑하고 문재인에게 닮았나요? 이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환경보호 얘기 꺼내면 여러분 귀를 더 쫑긋하십시오. 저자들이 또 뭘 속이려고 하나. 우리의 훌륭한 기술, 원자력 기술 발전, 지금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환경보호 운운하면서 멀쩡한 산의 나무들 베었습니다. 전문가가 그 나이테를 보니까 오래된 나무가 더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나이테 간격이 더 넓다고. 참 정말 특등 머저리, 바보, 병신. 네, 저희 지금 88세 시아버님이 문재인만 보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 바보 병신 같은 놈이라고. 네, 우리 아버님은 일제시대부터 지금 6.25 황해도가 고향이세요. 공산당들이 재산을 빼앗아서 피난 오셨어요. 살기 위해. 공산당들이 완장 채워주니까 가진 자들
정말 죽이고 재산 빼앗아서 피난하셨대요. 대한민국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다 버리고. 부자셨는데 내려오셨습니다. 문재인만 보면 88세 우리 시아버님이 한숨 쉽니다. 저 바보 병신 같은 놈이 나라 망쳐먹고 있다고. 그 바보 병신 같은 놈 때문에 그 안 좋으신 몸으로 작년에 투표했는데 사이로 제가 모시고 가서 투표까지 했는데 부정선거나 하고 있고. 진짜 우리 아버님이랑 정말 손 잡고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에서 황해도 고향에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시진핑의 사상을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아까 전에 방송에서 그랬죠. 초등학생부터 대학원까지 이거를 지금 주입하겠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중공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이거 들으시면은 또 화나실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는 30억 건강보험료를 혼자서 5년 동안 30억을 타먹은 사람 1위가 중국인이었다. 혼자서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30억 원을 혜택 본 중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9월 30일 서울경제 뉴스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89억 타워팰리스를 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89억 타워팰리스 사실 수 있습니까? 89억. 자, 이거를 누가 샀느냐. 88년생, 제가 82년생이에요. 저보다 6살 어린 중국인이 전액 대출로 샀다고 합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대출 받아서 전액 대출 89억 전액 대출 받아서 이 대한민국의 타워팰리스를 샀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을 더 옥죄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 주택 매수자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를 89억 원에 매수했다.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다. 심지어 이 자가 구입한 전용 곳은 아파트 복층 구조로 아파트 내에서도 몇이 안 되는 일종의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여기에 월세 내놓고 그 월세만으로 대출 갚아 나가면서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꿈도 못 꿀 일을 중국인이 자기들 나라에서 대출 받아서 여기서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업자 된다는 겁니다. A씨는 올해 1988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34세다. 그가 구입한 타워팰리스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실제라면 이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등기를 보니까 담보로 안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이자가 뭘 제출했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89억 원 전부를 대출로 조달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89억 전부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이제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이 같은 대출 차별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3,167건, 거래 금액 약 7조 6,726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알지 않아도 딱 대답 나오죠. 누가 제일 많을까요? 이걸 매입한 사람들, 외국인이. 네,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중국인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집 사기도 힘들고 이사 가기도 힘들고 망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숨을 안 쉴 수가 없는 지경인데, 이렇게 중국인은, 그것도 젊은 중국인이 89억 타워팰리스를 떡하니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높은 월세 받겠죠. 거기에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거를 걱정하고 정책을 펼쳐나갈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누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북한 눈치,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저 북대지와 시진핑 눈치 보느라고 쩔쩔매는 문재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대통령도 아니죠, 이 자는. 네, 그래서 이 자는 탄핵이라는 말도 붙일 수 없는 자입니다. 가짜로 됐기 때문에. 아까워. 네, 탄핵이라는 말도 아깝다. 네, 맞습니다. 여기 애국시민님께서 탄핵이라는 단어조차도 아까운 자다. 맞습니다. 네, 우리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한 안보, 또 경제 발전 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를 수호하려는 정신, 또 진심을 다해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이제 깨달으셨다면 행동하셔야 합니다.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 진실 규명,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하고, 법적으로도 이 헌법재판소는 불법 재판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이 열려서 탄핵, 무효 판결을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쓰지 않는 정치인들, 여러분 지지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묻고 가자 덮고 가자고 하는 자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들은 근본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 사건을 이미 정리된 과거라고 할 수 있고 묻고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인들은 죄 없이 감옥 못 갈 것 같습니까? 죄 없이 지금 5년째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고도 이 사건을 묻고 가자고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서지 않은 정치인들, 여러분 근본도 안 된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들을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입니까? 5년 동안 외치는 이 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겁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네 저희 남편이 저는 부드럽게 말해야 설득을 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천절 전날이라서 더 많은 애국 시민분들께서 또 전국 각지에서도 올라오시고 또 내일 개천절을 맞아서 더욱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시기 위해 올라오고 계시고 또 1박 2일로 이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파가 결합하는 내일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내일 5시에 이 자리에서 87차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한 주 한 주 제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제가 이번 주에 단체 주문이 3건이 있었어요. 오전 단체 주문이면은 제가 새벽 한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밥 먹을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아버님 오전 식사하실 것까지 챙기고 이제 새벽 3시 정도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오전 8시 이제 단체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단체 주문이 이제 3건이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 계시는 우리 애국 선배님들을 뵈니까 힘이 절로 났고요. 또 이렇게 저에게 에너지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안전하게 86차 1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평생에 이제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불러야 할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또 제가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되고 저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귀한 찬양인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네, 그 찬양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1년간의 좀 영적 전쟁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에 전 성도분들께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불렀던 찬송이기도 했습니다.